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들과 나누는 날인데요. 이른바 햇빛연금입니다. 협동조합에서 햇빛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서명하신 분들은 한 분씩 나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기별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이 마을의 경우 한 사람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몇 명이요? 7명? 액수가 많겠네? 설치이 많습니다. 개타제 개타. 개 타고 있어 지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동수당도 따로 받습니다. 이 햇빛연금을 받으려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주민 개개인이 부담한 돈은 조합 가입비 10,000원이 전부.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계획에 주민들도 처음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여기 뭐 햇빛연금을 처음 시작한다 할 때는 군수님 봉이 김선달이 흉내내신 것입니까 하고 아주 웃었죠.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 모델의 확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외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다른 데는 못합니까? 왜 더 많이는 못합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있는 햇빛과 바람이 돈을 준다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요? 김영희 씨는 집 근처에 줄줄이 늘어선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난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아주 벼락치고 시끄럽고 그래갖고 아주 진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주를 오면 그래서 여기는 힐링한다 하고. 새로 자리를 잡은 동네에 축사를 짓고 새 출발을 하려 했는데 이번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집 앞에 들어서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다가 누가 태양광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라 간 거를. 그리고 내가 별나 그게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것 같아갖고 막 힘드니까 몸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냥 가동이 되고 있고. 여기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 마을에는 지어놓고도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4년 동안 가동되지 못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송전선 설치를 끝까지 반대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여기는 하지 않는 곳이다. 하면 안 된다. 우리들 허락 안 하겠다. 의논이 됐으면 안 했겠지요.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우리들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게.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신들의 터전에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업자들은 소송으로 으르고 보상금으로 달래보려고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겐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아, 주민들이 우리 돈 받아먹고 하자. 한쪽. 돈이고 뭐시고 그건 소용없고 우리는 절대 우리 동네 이걸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마을의 주인인데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점 등이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끝내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우리들이 주인인데 저희들이 주인을 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것과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 현장에서는 정작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척 속도가 더딘 게 현실입니다. 전국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 중 주민 반대로 반려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3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농촌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아주 싫어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 사례를 봤더니 그분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의식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됨으로써 그걸 수용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디자인할 것인가. 산등성이를 타고 부는 바람이 거대한 터빈을 거치며 전기에너지로 변환됩니다. 2020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국내 최초로 주민들이 참여한 육상 풍력발전소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만 18살 이상 태백 시민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채권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한 주민들은 연 10% 정도의 높은 금리로 분기마다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주민 채권형으로 77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월 27만 5천 원, 또 20년 후면은 6,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풍력발전에 반대하던 주민들도 발전소가 돈을 벌어주자 이젠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음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또 이래 보니까 큰 소음은 그렇게 아직까지 세게는 못 느껴요. 약간은 있겠죠. 아무래도. 저게 뭐 어차피 우리 또 마을에 섰으니까 어차피 또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줘야 되고 우리 마을에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죠.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으로 돌아서면서 발전기는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우리 인근 그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투자하신 분들의 많은 그 성과가 크다 보니까 태백 시민 전체가 관심이 많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우리가 3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빨리 이 사업을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주민들의 직접 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신안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 지분 이상의 주민 참여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겁니다. 전에는 모두 다 사업자들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만 조그만 보상을 받고 끝났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우리 국민이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원인데 이걸 가지고 같이 공동 나눠 가자. 이거에 대해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참여에 따른 이익을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간 발전 수익이 지역 내에서만 쓰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상품권 없을 때는 소비가 줄잖아요. 근데 상품권이 나오면서 어르신들이 소비를 더 하시니까 그걸 약간 이렇게 현금 개념이 아니라 그 월급 탄 느낌? 이렇게 공짜로 월급 탄 느낌으로 많이들 오셔요. 개별 투자에 부담이 없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식으로 참여해 보편성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 대신
협동조합이 발전사업법인의 채권을 인수해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거액의 채권 인수 자금은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는데 상환도 발전 수익금으로 해결해 주민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도 주민의 반대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나 시간 손실과 견주면 오히려 이 방식이 낫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그 단일 규모로 사업으로 끝낸다고 그러면 그게 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주민들에 있어서도 좀 호응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햇빛만큼 바람 자원이 풍부한 신안군에서는 5월부터 해상풍력 발전기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심이 얕고 뻘집안이어서 모노파일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 자원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남 해안 지역에 특히 이 신안 인근 지역이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데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에 이어 바람연금도 추가했습니다.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기 수익은 10월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안군에선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햇빛과 바람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예정인 게 바람연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조류나 조력 이런 기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주민들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형 발전 회사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게 되는데 이때 이 전기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공급 인증서도 함께 판매됩니다. 인증서만으로도 또 다른 수익이 되는 건데 여기에 주민이 참여한 발전 사업에는 추가 가중치도 붙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를 하면 그 한전이 그 정산을 해줄 때 REC 추가 가중치를 더 주도록 정부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1에서 0.3까지 그러니까 REC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천 원에서 15,000원까지 더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같은 전기를 팔아도 주민이 참여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 추가 이익분을 위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는 셈입니다. 공급인증서 비용은 각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 내에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 참여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전기요금에서 부담하게 되는 기후환경요금은 얼마인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싸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미리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다만 친환경 에너지의 경우 별도의 연료비가 들지 않고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승합차를 타고 장을 보러 나갑니다. 차 시간 안 기다려도 되고 또 제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니 갈 수 있을 때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갈 수 있고
버스 시간이 병원 다니시는 시간대랑 좀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섬도 너무 길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타고 다니시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절약되시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각자 나눠 갖는 대신 마을 주민들 공공의 복지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원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주중에는 점심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이거 나눠주기가 사실 복잡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마을 복지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특히 여기서 이제 터전을 열고서 마을을 공동체를 발전해 온 분들이 혜택을 이제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발전소의 주인이란 점입니다. 주민들이 기존 발전 사업자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 자산과 대출을 통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 전부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고 분쟁이 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계절에 따라 일조량이 다르지만 1년 넘게 운영해보니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꾸준히 나와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발전량이 늘어 추가 수익이 생기면 주민들의 문화복지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깊은 고민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주체가 돼 에너지 위기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농촌 마을이 하나의 마이크로 그리드가 돼서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소비하는 방식까지 나가는 것이 전력 송전망이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넘어서서 주민이 주인 되는 모델로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이익받을 권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의무와 책임감도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함께 나누면서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더 이 또 태양광, 또 이 햇빛 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위기적으로도 또 이 기후 위기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마을의 국민들이 참여하려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기후 위기 극복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것. 그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